우리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월요 경제 핫 이슈부터 가겠습니다. 세계화전략연구소 이상석 박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경제 이슈를 짚어볼까요? 네, 자, 인생사 세옹지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누구나 인생 살면서 한두 번쯤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네네.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었는데, 변수로 인해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을 경험한다, 이런 말인데요. 네네. 자, 코로나19 사태가 21세기를 대표하는 아주 역설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야기한 역설적인 상황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주제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제 코로나19가 등장한 게 올 초였는데 올해가 그렇죠. 벌써 3분의 1이 지난 지금까지도 너무나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갑툭튀라는 신조어 들어봤나 모르시겠습니다. 이 요즘 세대들이 쓰는 신조어인데요. 저는 들어갔습니다. 네, 예.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이런 말을 줄인 표현입니다. 네. 자, 이 코로나19는 말 그대로 이 갑툭튀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렇네요. 이것이 초래된 게 첫 번째 이제 역설적인 면을 좀 들자면은요. 선진국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이 사건 초기에는 이 중국에서 발생했던 사건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면서 서구 사회에서 이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감정이 아주 크게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맞습니다. 예. 당시 우리 국민들의 입국을 막는 그런 국가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모두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네. 자, 하지만 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이 국가가 주도했던 이 아시아 국가들의 이 확진자 통제가 분명히 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에 반해서 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시작됐던 유럽 대확산이 결국 영국이나 독일 등의 이런 유럽 주요국을 지나서 이제 미국으로 확산이 되게 되면서 사건이 아주 일파만파 커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한 이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끝까지 버틴겼던 일본마저도 지금 아주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자, 문제는 이런 대혼돈의 이런 상황에 이르니까 선진국이다라고 칭했던 국가들의 이제 국가의 통제에 불응하게 되거나 지나치게 자유만을 고집한 나머지 더 큰 확산을 부르는 사례들이 생겼는데요. 선진국에 대해서는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졌던 사재기라든가 지역 이기주의도 발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코로나19 사태, 그간 절대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서구 선진국에 대한 이미지를 좀 많이 훼손시켰고요. 이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처할 경우에는 여느 국가의 국민들과 다르지 않은 행동을 보여준다 이런 면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예. 미국 같은 경우에 그 확산 초기에 해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휴양을 즐기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선진국들이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말 크게 혼이 나고 있죠, 지금. 네, 저희가 이 서양의 뉴스를 보면서 정말 혀를 끌끌 찼었는데요. 맞습니다. 예. 네, 일종의 이 자만심이 초래한 비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에서 대확산의 이제 조짐이 보였던 시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거나 이 교회 활동이 줄지 않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더 큰 피해를 양산하게 된 겁니다. 예. 최근에 이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문제를 중국 측에 전가하려는 그런 국가들의 움직임도 좀 보이는데요. 예, 예. 예,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만 본다면 분명 이번 피해는 각 국가와 이 국민들이 잘못된 대처가 더 큰 피해를 입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두 번째 아이러니한 상황은요. 이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게 되는 아주 큰 계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네요. 예. 질병으로 인해서 이 전 세계 경제가 멈춰선다. 이런 설정은 그간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일이었었는데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 되니까 전 세계가 앞으로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향후에는 각 국가의 질병관리기관들이 재정비를 한다든가 이것과 관련된 산업들이 아주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또한 우리 국민들만 보더라도요, 이 위생에 대한 기본 자세가 굉장히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이것이 이제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이 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기본 수칙에 대한 변화를 이끌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 국가 간 왕래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공항이라든가 항구 등에서
이 사전에 전염병과 관련된 진단 결과를 요구하는 절차상의 변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견을 해봅니다. 예.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가 전염병을 통해 위기를 맞이했지만 이를 통해서 위기에 대한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아 보입니다. 네네. 뭐 정말 박사님 말씀처럼 공항이나 항만의 모습이 앞으로 많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다시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이번 일을 반면 교사로 삼아 대처하면 위기를 뭐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질본에서도 얘기했듯이 2차 팬데믹이 오더라도, 대한민국은, 이번처럼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네. 분명히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면 외에도요, 이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지난 3, 4월에 경험을 했잖아요. 이 코로나19에 의해서 이제 외출이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면서, 누구나 집순이, 또 집돌이, 심지어 이 하루에 세 끼를 집에서 먹는 삼식이들이 늘게 됐습니다. 네네.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이 비대면으로 사회생활하는 방식이 아주 크게 발전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인데요. 네네. 우리 기업들을 예를 들자면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게 되면서 화상회의라든가 또는 재택근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망이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 게임이나 이 가상현실 분야 역시 비약적으로 아주 발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향후 통신기술 세대인 이 5G도 발전할 가능성이 좀 높겠고요. 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응용이 이제 가속화되게 되면서 말로만 얘기했던 4차 산업이 결국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예. 향후 4차 산업혁명이 일반화가 된다면 분명히 2020년 이 코로나19 사태를 기억하게 될 것이고요. 이 혁신을 앞당기게 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분명히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뭐 보다 천천히 변화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뭐 일반인들마저 이런 변화를 인지하고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면에서 진짜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세옹지마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네, 그러세요? 맞습니다. 자,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 중심을 잡는 그런 가치관으로 잘 활용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 정말 많이 아팠는데, 이런 면을 좀 앞당기는 그런 요인이 됐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로 인해 불거진 또 다른 아이러니한 상황, 바로 이 대한민국 국가산업의 지각 변동이 반강제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예. 네, 이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지금까지 이제 수출 중심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런 대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면서 지난 뉴스를 통해서도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듯이 굉장히 대한민국 경제에서는 큰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많은 것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이렇게 보니까 지난주 유력경제지에서 이 대한민국 완성차 업체 중에 아주 대표 기업인 현대차그룹이 해외 수출이 작년 동월 대비해서 70% 가까이 줄었다. 예. 이만큼 아주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분명히 우리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상화 전까지는 굉장히 이 산업이 다시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있을 대기업은 아니겠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간 없었던 투자하지 않았던 비메모리 반도체 영역에 역량을 집중하고 투자를 해서 이번 분기에 가장 높은 실적을 올린 영역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네. 자, 이런 방식으로 이 먹거리 찾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수출이 부진할 경우에는 또한 내수에서 여러 가지 방향들을 좀 찾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런 수출 대기업 외에도 이번에 이 방역이라든가 의료용품 등의 영역이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 외교부에서 이것과 관련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간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너무나 큰 비약적인 발전의 수출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K 방역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요. 네네. 자, 이번 사태를 통해서
코로나19 사태의 방역에 대한 또 예방에 대한 또 진단에 대한 또 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역량을 대한민국이 보여준다면 분명히 새로운 국가의 먹거리로 급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대한민국 기업들 정말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박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계화전략연구소 이상석 박사였습니다.